재작년 말 권성희 씨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책 한 무더기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에게 선물했다는 최 목사 저서 4권도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회고록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권성희 씨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윤석열 부부가 관저로 이사한 직후 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성희 씨가 이번 검찰에게 소환이 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번 정부 들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권성희 씨는 자신의 SNS에 기러기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권성희 씨는 뉴스 방송에 나온 기자들을 향해 권 씨가 아닌 권성희 씨라고 말을 하며 기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방송에 나오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번 검찰 조사에서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라는 뜻인데요. 소환 통보를 보낸 검찰은 조사에 앞서 책을 주운 사람에게 무슨 정보가 필요하여 조사를 하겠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MBC 방송국에 이야기한 것이 전부인 것인데 무엇을 조사해 보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가 선물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중이라고 했었는데 같은 사람에게 받은 책 선물은 그냥 재활용 쓰레기통이었던 것이었을까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입틀막과 손틀막에 이어서 책틀막까지 하고 있는데요. 한편 어제는 호남편에 이어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한 충청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깔끔 명료하게 설명을 하여 박수를 받았습니다. 국힘당과 정부 관계자들도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관련된 영상 짧게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 정책 효과의 중복 효과 있잖아요.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 그러니까 야, 돈 주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우리는 돈을 주자는 게 아니라 소비 쿠폰을 주자는 거잖아요. 개인이 소득 이전 효과로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지금 다 망해가는 자영업자들한테 숨통을 틔워주는 거예요. 골목 경제가 살아나고 지방 경제가 살아난다고. 힘든 사람들한테 소득 이전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부분이고 그 외에 지역 경제 활성화, 자영업자 회생, 지금 빚도 못 갚아가지고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전부 다 신용불량되게 생겼는데 매출을 올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세금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저는 손해 안 볼 거라고 봅니다. 재정적으로. 하여튼 복합적인 효과를 좀 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현금 말고 소비 쿠폰, 즉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자는 것인데 국힘당과 정부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두고 많은 지지자들이 분노를 하였는데 이것을 김용민 의원이 잘 정리를 하여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용민은 말하길 당선자들은 이번 의장 선거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소통을 했어야 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5분의 3을 넘는 의석을 가지게 되었고 선거를 통한 정권 심판이라는 대업을 달성을 했다. 주권자들은 그런 결정을 국회가 온전히 받아 실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선자들은 적어도 이번 국회의장 선거에 임할 때 당원 및 지지자들과 소통을 했어야 했다. 만약 당원들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당원들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했어야 했고 그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대중의 판단과 달리 대표자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을 때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소통을 통해서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충분한 소통을 하여 만약 대중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정치인의 선택을 바꿀 용기도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정치이다. 그러나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만큼은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생략이 되었다. 그래서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당원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고
계파가 아닌 당원의 눈치를 보는 정당 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당원 평가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집단 지성을 믿고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 대의원 대회를 활성화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은 의총이 아닌 대의원들 혹은 당원들이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남아있고 윤 정권 조기 종료라는 헌정사상 중요한 시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당원과 의원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가면 결코 해낼 수 없다.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끝으로 저부터 더 자주 소통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 졌습니다. 정말 김 의원이 당원들의 화난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의원들 간에 당원 평가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새롭게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 이 대표 말처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국회의장 경험을 통해 조금 더 발전한 민주당이 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